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위례에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A3 3A 블록의 공공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물량하고 또 추후에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는 공공 분양 물량, 그리고 하남의 교산 신도시의 물량, 이런 것들을 아마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같은 하남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교산 신도시하고도 좀 견주어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같은 위례 신도시에 속하고 있는 다른 공공 분양 물량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공 분양 물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위례 A3 3A 블럭의 공공분양 vs 하남 교산 신도시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위례의 공공분양 물량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제가 영상을 다루게 됐고,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정보를 드리기 전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만약에 이러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 신도시의 A3의 3A 블럭,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분양 물량하고, 추후에 있을 송파 권역에 이제 위례 A1-5 블럭, 그리고 A1-12 블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례에서 지금 공급하는,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A3 3A 블럭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에 거주를 하시면서 청약통장의 그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저축액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교산 신도시 추후에 있을 3기 신도시와도 견주어 볼 것 같고, 또 이제 입지가 괜찮은 좋은 위례의 A1 블록하고 이제 5 블록하고 A1-12 블록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물량들하고 많이 견주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 것은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면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거나 아파트 투자 또는 재테크를 하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례의 A3 3A 블록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이제 경기도 하남시 이제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411세대예요. 이 411세대 중에 공공분양은 336세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이제 411세대이기 때문에 좀 소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 14층, 25층까지 이제 지어지게 되고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 그리고 59제곱미터로 소형의 아파트로 이루어지게 돼요. 입주는 2023년 6월에 이제 예정인데,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내년인 2021년도에 사전 청약이 있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22년도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전 청약은 내년과 내후년인 2022년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 2023년 이 A3 3A 블럭이 입주를 하는 시점에 과연 3기 신도시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남위례와 북위례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남미래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런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입지를 말씀드리면 이 신도시들 중에 이 서울 권역을 끼고 있는 신도시는 위례 신도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송파 권역이 일부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서울을 끼고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잠실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삼성동, 선릉역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위례 신도시의 가장 단점은 북위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복정역이라든가 이 위례역을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 강남권의 진입이 용이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하철의 단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 접근성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시간적인 거리가 이 북위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으로 또는 서울 권역으로 진입하기가 단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례의 A3 3A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례 신도시의 북위례 중에서도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 S클래스나 오미린 2차, 제가 현장에 다 갔던 그런 물량들이죠. 그런 현장에 갔던 영상들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당첨이 되셔서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는데, 이 A3 3A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에서 우월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시간적인 거리, 즉 지하철의 접근성이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 바로 인근거리에 이제 학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상업시설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업시설, 인근에 있는 기본적인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핵심적인 중심상업시설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위쪽으로 이제 하남 가밀지구가 있고 더 위로 가면은 교산신도시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지만은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산 신도시와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개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접근성의 단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 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바로 선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여타 뭐 다른 조감도처럼 굉장히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감도가 굉장히 우수하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커뮤니티 공간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주민 운동 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100% 지하 주차장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중앙에 이제 공원이 있고요. 이제 석가산에 이제 연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동간거리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51제곱미터가 107세대, 그리고 나머지의 4가지 타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대의 규모가 작지만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 지상에 공원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 하나가 있고 2개의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규모는 작지만 모두 지하로 주차장을 지하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상의 공간들을 좀 효과적으로 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동간거리가 그렇게 다소 짧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을 다 모두 뺐기 때문에 지상에 이제 이러한 공원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동간거리를 넓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작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구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제곱미터의 평면도를 살펴보시겠는데요. 107세대가 이제 분양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고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욕실이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1제곱미터 치고 그렇게 혁신적인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요새 잘 뽑는 평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설사에서 51제곱미터도 방 3개까지도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보편적이고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옵션적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모집 공고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다소 아쉬운 것은 이 LH에서 공급하는 이 공공 분양입니다. 이 LH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이런 분양 물량에서 이렇게 옵션들을 많이 적용하면서 분양가에 플러스해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되게끔 구성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뭐 민간 건설사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뭐 그 붙박이장 같은 것들도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제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아닌데.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 건설사들에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런 드레스룸이나 이런 파우더룸 같은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것들도 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상 옵션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게 단점적인 부분이고, 이 판상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토풍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보여져요. 다만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현관에도 신발장만 있고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지만 51제곱미터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9A 평면도 같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인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9A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06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게 좋은 구성의 평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실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탑상형 같은 구조는 마통풍이 안 되죠. 이제 거실 창이 있고 이제 주방 창하고 통풍이 되면 좋은데 통풍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는 단점으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이제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분양가 플러스 옵션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구조만 봤을 때는 59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구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59제곱미터도 방 4개까지 구성되는 구조도 많이 나오는데 방 3개에 침실 2개고,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이제 알파룸 공간도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알파룸의 공간,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 이 측면에도 이렇게 창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창이 안 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옵션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적용하게 됐을 때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러한 대형 드레스룸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된다면 생활을 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의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9 D타입의 평면도도 보시면 이제 37세대로 구성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포베이로. 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면적을 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3베이냐, 4베이냐, 2베이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공간이 4개가 있기 때문에 포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이 59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을 넣을 수 있다는 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5구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면만 넣는 경우도 많아요. 74 같은 경우도 한쪽 면만 드레스룸으로 넣는 경우가 많은데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이제 어느 정도 드레스룸을 넣었다는 것은 이 공간이 좀 넓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가 단점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발코니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 한 이 정도,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발코니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5구 D타입 같은 경우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세대수도 많지가 않고 평면 자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공공분양의 혁신 평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평면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이제 간단히만 보시겠습니다. 1순위 자격 청약 조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간단히만 보면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주재지역이기 때문에 24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첨제로 나누어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3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제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드는데도 제가 혼자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3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으면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약통장에 내가 100만원, 1000만원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 인정금액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1회차에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차곡차곡 많이 넣으신 분이 당첨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제 우선공급 비율을 보게 된다면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죠. 이 하남시에서 공급되는 이 A3 3A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20%,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50%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비율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인 하남시에 100%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다면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를 해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자산의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이 소득 기준과 자산의 기준을 본다면 이러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원수, 내가 몇 인 가구냐에 따라서 이 금액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뭐 120% 이하 해가지고 이런 소득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몇 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지, 그리고 120% 이하인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모집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조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1,55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의 자산도 보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공공분양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인 10월 19일에 특별공급 신청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0일에 1순위 공급인데 무주택 3년 이상, 그리고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가 청약 신청을 하면 되고, 10월 21일에는 이제 전체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 공급은 10월 22일 날 있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이 일정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3,9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선의 아파트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천만 원 선이 조금 넘는 것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거기에다 이제 옵션 비용들을 플러스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것들을 플러스하게 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을 본다면 기존에 분양을 했던 중흥 S클래스 인근 지역 또는 위례 우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선을 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례 신도시 공공 분양하고 가격 비교를 한다면 그런 것들의 민간 분양들하고 견주어도 분양가가 높다고 분석이 돼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표면적인 가격을 봤을 때 과연 이 평형 24평형 25평형이 이런 아파트를 5억 선에 살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신축 아파트가 아닌 구축 아파트를 봤을 때도 5억 선에 지금 너무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가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내가 5억을 주고 이런 구조의 이런 입지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게 된다면 이제 기존의 뭐 신도시들을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른 가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청약 신청하셔라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택적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례에서 지금 분양하는 이 공공 분양 물량 아마 많은 분들이 A1-5 블럭이나 A1-12 블럭들을 보실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실 것 같고 향후에 교산 신도시를 보실 것도 같은데 이 교산 신도시도 지금 여기 공공 분양이거든요. LH에서 그 분양을 하는. 근데 만약에 이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분양가보다 낮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도 5억에 분양을 하는 이런 아파트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 교산 신도시의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이 가격보다 과연 낮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본청약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례 A3, 3A 블럭 같은 경우에 이 분양 가격에 내가 공공 분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서 분양한 분양 가격들을 보자는 조금 비싸지만은 현재의 위례 신도시의 그런 시세는 3천만 원은 넘습니다. 평당.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또는 3,500만 원 이상을 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이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라면 교산 신도시까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건이 되시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분양 가격이 아주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전체적인 분양가를 봤을 때 시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세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례 신도시 향후에 이제 있을 이 A1-5 블럭이나 A1-12 블럭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권역에 있는 곳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먼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분양을 하는 이 위례 신도시 A3, 3A 블럭도 분양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런 분양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양 물량을 선택하실 건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는 거죠. 두 개나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면밀히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분양 물량에 그래도 조건이 된다면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3-3A를 하고 두 번째로 이 나오는 분양 물량들을 하고 그리고 다 안 된다면은 교산 신도시의 청약을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재당첨 제한이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이 10년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추후에 있는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청약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청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
별로 좋지 않는 타입들, 그러니까 59C나 59D 타입은 물량도 많지 않고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타입들이 경쟁률이 조금 다소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59A 타입이나 59B 타입이 경쟁이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59B 타입이 가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이 59B 타입의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위례 신도시 2개의 분양 물량이 있고, 곧 이제 이 물량들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교산 신도시라고 하는 진짜 핵심적인 입지에 개발 계획이 많은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위례 신도시의 공공 분양에 대한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기반으로 제 생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위례 신도시에 있는 이 물량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입지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양 물량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신도시 물량들 중에 이런 입지를 대처할 수 있는 물량들이 향후에 맞느냐, 3기 신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물량들은 추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이러한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